예전 한문관이 경주의 새로운 사또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학식과는 달리 인품은 매우 볼품없었는데 관할 지역을 순방할 때마다 기생들을 불러놓고 담뱃대로 머리를 툭툭 때리고는 했습니다. 기생들은 요망한 요괴나 도깨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요괴가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 것처럼 너희들은 남자들을 홀려 가진 것을 모두 빼먹으니 말이지. 그러니 내 너희들만 보면 속이 아주 뒤집혀 참을 수가 없다. 기껏 사람들을 불러놓고 비난하는 태도라니. 당연히 이 말을 들은 기생들은 그를 싫어했고 행수 기생마저도 뒤에서 그를 욕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행수 기생이 다른 기생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 누구든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 사또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에게 100냥을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기생 중 어린 기생이 자신이 앞장서 해보겠노라고 당차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 날부터 사또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젊은 기생은 평범한 여인의 옷을 입고 관아 주위를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돈을 찔러준 포졸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사또의 눈에 띄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사또는 정문을 지키는 포졸을 불러 물었습니다. 가만 보니 얼마 전부터 너와 자주 만나는 여인이 보이던데 그 여인은 대체 누구냐? 그분은 제 누이입니다. 결혼 후 매형이 1년 전에 행상을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 혼자서 지내고 있지요. 그 때문인지 의지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 자주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는 합니다. 다음 날 포졸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사또 혼자 남았을 때 누이로 변한 여인이 정문에서 포졸을 불렀습니다. 자네 동생은 아까 밥 먹으러 갔으니 얼마 후면 돌아올 걸세. 날이 추우니 그때까지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게나. 내 말 동무를 해주겠네. 네, 그렇게 하지요. 사또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마지못해 들어온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옆으로 비켜서서 조신하게 서 있었죠. 내가 많은 여인을 보았지만 자네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보지 못했네. 이 마을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네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멀리서 오랫동안 자네를 지켜보았다네. 어쩔 때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나가서 자네 얼굴만 마음속에 그릴 때도 많았지. 그러니 하는 얘기네만 자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는가? 사또가 간곡하게 말하자 여인은 펄쩍 뛸 듯이 놀랐습니다. 사또 나으리, 고귀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저는 미천한 신분이고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한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농이라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농이라니? 내 마음은 진심이네. 그리고 자네 서방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 생사가 불분명한 서방을 기다리다 늙어가느니 나에게 하루빨리라도 와서 떵떵거리며 편히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체념한 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오지도 않는 서방님을 기다리는 것도 지쳐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꽉 막힌 듯하여 화병이 났나 싶기도 했지요. 그런 마당에 사또 나으리 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 말해주니 내가 더 기쁘구나. 오늘 정말 멋진 날이 아닐 수가 없구나. 꿈만 같은 일이야?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나리가 머물고 계신 관아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 무턱대고 나리의 방을 드나들기 눈치 보입니다. 내가 명하면 다들 입을 다물어 줄 텐데 뭐가 걱정이겠느냐? 그건 나리 생각이시겠지요. 만약 소문이 퍼진다면 더러운 환양년이라 욕을 먹는 것은 오롯이 저희 몫입니다. 그러니 이곳 관아에서 나리와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이야기냐?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집은 다행히도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사옵니다. 더구나 저는 홀몸으로 지내고 있으니 나리께서 밤에 조용히 찾아오시면 아무도 모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리 말하자 사또는 무릎을 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함세. 오늘 밤 당장 자네 집으로 갈 테니 준비하고 있게나. 여염집 아녀자로 가장했던 젊은 기생은 미리 준비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레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인은 인기척이 들리자 버선발로 나와 등불을 비추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안상을 가져와 마주 앉았죠. 두 남녀는 기분 좋게 화기애애한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또가 그녀를 자기 품속으로 당기더니 안았습니다. 여인 역시 부끄러운 듯 눈을 깨슴칠해 떴죠. 이제 슬슬 불을 끄고 자자꾸나.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여인은 사또의 품을 뿌리치고 문틈 사이로 밖을 엿보더니 큰일 났네라 말하며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러느냐? 제 남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연실색하며 말하던 여인은 사또와 주안상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저 개 같은 망나니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소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여 저 괴수 같은 놈에게 시집을 온 것인데 혼인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지요. 저놈은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놈이고 그와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물건을 팔러 갔다 오면은 저를 개 패듯이 패는 바람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죽었다 생각하고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어찌 이 시간에 다시 온 건지 모를 일입니다. 사또 나으리 어찌하오리까. 정말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바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죠. 누구시길래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그런 경거망동한 소동을 벌인답니까? 아무리 1년이 지났기로써니 네 서방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것이냐? 이게 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제야 생각납니다. 먼 지방에 물건을 팔러 나갔다가 1년이 넘도록 소식도 없었던 서방님 아니십니까? 한데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서방 노릇을 하겠다고 슬그머니 기어오신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대문을 쾅하고 걷어차는 소리와 동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서방이란 작자가 들어왔죠. 그녀는 안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으리,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어서 피하세요. 사또는 놀라 이리저리 살피다가 방 한 귀퉁이에 놓여있는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여인 역시 괴짝을 발견하고는 사또를 재촉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서 이 괴짝 안에 들어가세요. 사또는 겁에 질려 벗은 옷을 챙겨 입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 괴짝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들어오더니 자기 아내와 한바탕 싸우는 소리가 들렸죠.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소란을 피워? 이 썩을 인간아. 뭐가 어쩌고 어째? 서방이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가 나타나면 눈물로 반갑게 맞이할 것이지. 어찌 그런 말을 시부리는가? 정녕 또 맞고 싶어서 그러는가? 아니, 1년 동안 다른 계집들과 놀다 돈이 떨어져 들어왔으면서 뭔 소리람? 내 참 더러워서. 그래, 나간다 나가. 대신 나도 돈이 필요하니 팔만한 것들 다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래야 억울하지라도 않지. 결혼할 때 뭐 해온 게 있다고 가져간다는 거야. 다 내가 친정에서 해온 것인데. 남편은 그녀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주섬주섬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방구석에 놓은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것도 내가 가져가겠네. 뭐라? 저건 내가 비단 2필 팔아서 직접 산 거야.
썩을 인간아. 뭔 소린가? 그 비단 중 하나는 내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오롯이 당신 거라고 할 수 없지. 그 둘은 오밤중에 서로 옥신각신하며 서로 괴짝을 가져가겠다고 싸웠습니다. 오,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저 괴짝을 안 주면 관하로 가서 올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는 없지. 당장 가자고. 시간이 흘러 날이 밝았고 그 둘은 괴짝을 들고 관하로 갔습니다. 오늘은 사또 나으리께서 편찮으셔서 안 계시니 나중에 다시 오너라. 이방은 괴짝을 들고 힘겹게 들고 온 두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서서 곤란한 듯 말했죠. 나으리, 이 괴짝을 들고 오느라 허리가 나갈 지경입니다. 또 다시 들고 갔다가는 제 풀에 지쳐 못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또 나으리 대신 이방 나으리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무슨 판단을 내리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나리. 부부의 말에 이방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관짝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안 계신 관계로 내가 대신 판결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각각 절반씩 돈을 내어 저 괴짝을 샀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괴짝은 두 부부의 공동 소유가 맞다. 하지만 너네 둘은 이제 갈라서기로 한마당 아닌가? 그리고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도 없지 않는가? 그러니 저 괴짝은 반으로 갈라 서로 나누어 가지거라. 이봐라! 어서 톱을 당장 가져와 저 괴짝을 반으로 가르거라. 그러자 하인이 톱을 가져와 괴짝 위에 올리고 쓱싹쓱싹 톱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짝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그만해라 이놈아. 나 죽겠다. 나 죽겠어? 이방은 놀라 말했습니다. 저 괴짝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당장 톱질을 멈추고 괴짝을 열어보거라. 하인들이 힘주어 간신히 괴짝의 뚜껑이 열었더니 안에서 우통을 벗은 벌거숭이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을 보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사내를 보고 포복절도하였습니다.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사또였는데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벌벌 떠는 모습이었죠. 아니, 어찌하여 사또 나으리께서 괴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연유입니까? 어서 나오시지요.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고 헐벗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꼬았죠. 그는 창피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방 역시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옷을 가져오라 명령했죠. 하지만 급히 가져온 옷은 여성이 입는 녹색 잠옷이었고 사또는 따질 것도 없이 급히 받아들고 뒤집어 쓰더니 관아 밖으로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밤늦게 짐을 싸들고 멀리 떠났다고 했죠. 그 이후로 다른 사또가 부임했는데 그는 어진 사람이어서 마을 사람들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못된 사또는 괴짝에 가두어 버리라는 말이 한동안 소문처럼 떠돌았다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